우리 몸의 엔진인 심장에 에너지를 전달하는 생명선이 있습니다. 바로 관상동맥인데요.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 이 시간에는 관상동맥 질환과 그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치입니다. 영남대학교 병원 심장혈관 흉부외과 민호기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남대 흉부외과에서 심장 수술 담당하고 있는 민호기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제가 앞서 설명을 드릴 때 심장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생명선이다. 그게 바로 이제 관상동맥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먼저 관상동맥 질환이 어떤 건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심장은 이제 근육으로 이루어진 기관입니다. 네. 관상동맥이라 하면 심장의 근육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이 되겠습니다. 네.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심장이 보통 이렇게 주먹만한데 그 위에 관같이 얹혀져 있는 동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을 뜻하냐 하면은 네. 심장 표면에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이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병이 관상동맥 질환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은 혈관 안에 콜레스테롤 찌꺼기와 염증 같은 것들이 쌓이는 동맥경화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요. 네. 이것 때문에 심장에 필요한 만큼 산소가 충분하게 공급되지 않아서 가슴 통증이나 숨찬 증상이 생기는 것이 관상동맥 질환이고 조금 더 심해지면 심근경색에까지 진행할 수 있는 병이 되겠습니다. 네. 관상동맥에 문제가 생기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까지 올 수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 생명과 아주 직결되는 정말 중요한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교수님, 그리고 관상동맥이 심장 위에 왕관처럼 이렇게 올라간 그런 동맥이라고 하셨는데 네. 여기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어떤 방법으로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환자분들은 보통 이제 증상을 호소하시면은 그때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운동하면은 가슴이 답답하다, 흉통이 있다, 숨이 차다, 쉽게 지친다 이런 같은 증상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진단으로는 심전도, 운동 부하 검사, 심장 초음파, CT 같은 검사를 해서 심장 관상동맥 질환이 의심되신다면은 네. 혈관을 직접 어떻게 생겼는지 하기 위한 검사를 시행하셔야 됩니다. 그걸 가장 정확한 검사로는 실제 혈관에다가 작은 관을 넣고 거기에 조영제라는 물감을 넣고 사진을 직접 방사선 촬영하는 관상동맥 조영술을 해서 진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그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혔다고 진단이 될 경우에는 서둘러 치료를 해야 될 텐데 안 그러면 이제 더 큰 문제로 네.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이게 막히거나 좁아졌을 때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하게 되나요? 혈관의 막힘의 정도, 네. 증상의 강도, 혈관의 중요도에 따라서 약물 치료와 혈관 재개통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관상동맥 조영술을 통해서 혈관이 재개통술이 필요한지 안 한지를 결정하게 되고요. 혈관 재개통술로는 스텐트 시술과 관상동맥 우회술이 있겠습니다. 스텐트 시술이라 하면 혈관을 따라 유도철사를 좁아진 혈관 안으로 집어넣고 그 유도철사를 통해서 풍선을 넣어서 좁아진 부위를 넓힌 뒤에 다시 쪼그라들지 않게 금속 거물망인 스텐트를 혈관 안쪽에 받쳐주는 치료입니다. 네. 반면에 관상동맥 우회술은 막힌 부위를 직접 넓히지는 않고 우리 몸에 있는 다른 혈관을 채취하고 이 혈관을 이용해서 막힌 부위를 우회해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주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근본적인 차이는 쉽게 말하자면 스텐트는 막힌 부위를 넓혀주는 방법이고요. 우회술은 막힌 부위를 우회해서 새로운 길을 내어주는 방법입니다. 네. 스텐트 시술은 안 좋은 부위를 넓혀주기 때문에 병변이 있는 부위를 건드린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재발의 위험도가 조금 높은 걸로 알려져 있고요. 네. 관상동맥 우회술은 병변에 있는 부분을 건너뛰어 뒤쪽 부분의 깨끗한 부위에 새로 채취한 깨끗한 혈관을 연결해 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발률이 좀 더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사실 주변에 관상동맥 질환 때문에 뭐 혈관에 스텐트를 넣었다, 풍선을 넣었다 이런 분들은 가끔 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관상동맥 우회술은 제가 잘 못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궁금해요. 그래요. 이게 일단 심장으로 가는 그 새로운 길을 만들어주는, 터주는 그런 방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혈관이 이렇게 우회해서 네. 새로운 네. 길을 내주는 겁니다. 근데 신기합니다.
이 어떤 경우에 보통은 우리가 스텐트는 많이 알고 있는데 네. 관상동맥 우회수는 어떤 경우에 이 수술법을 쓰게 되나요? 수술이 필요한 환자는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이런 여러 연구 결과와 경험들로 만들어진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건데요. 혈관이 여러 군데 심하게 좁아져 있거나 병변이 길고 복잡해서 스텐트 시술이 힘들거나 혈관의 중요도가 굉장히 높은 좌주 관상동맥의 병이 있거나 당뇨병을 동반해가지고 다혈관 질환인 경우인데 이 경우는 재발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그 관상동맥 우회술이 추천되고요. 다시 말해 혈관 상태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그리고 더 완전하고 오래가는 혈관 재건이 필요하면 할수록 관상동맥 우회술의 장점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네. 또 관상동맥 질환에서 네. 수술이 더 좋은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교수님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이 또한 오랜 경험과 여러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이유는 관상동맥 우회술은 막힌 한 지점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아래쪽 심장 근육까지 안정적으로 혈류를 공급하도록 새 길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완전 재관류화가 가능합니다. 특히 내흉동맥, 특히 좌측 내흉동맥 같은 좋은 혈관을 사용하면 장기적으로 혈관 개통성이 좋고 재수술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여러 혈관을 침범한 관상동맥 질환에서는 수술이 더 큰 장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 환자의 상태에 맞춰서 최적의 치료법을 찾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궁금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런 치료법을 결정하게 되시는 건가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수술과 시술 둘 다 상대적으로 장점과 단점이 존재합니다. 수술은 개통률이 우수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내흉동맥이 좌전 하행지에 연결되었을 경우는 그 어떤 경우에 다른 장기 개통률에 비해서 우수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오래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수술이 가질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침습성입니다. 반대로 스텐트 시술은 시술 시간이 짧고 환자가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병변이 있는 부위를 건드리기 때문에 재발률이 수술에 비해서 훨씬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를 진료할 때 흉부외과와 심장내과 간에 상의하에 최적의 치료 방법을 찾아서 치료법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그 수술과 스텐트 시술의 장단점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관상동맥 질환의 여러 가지 치료법 가운데서도 오늘 얘기를 나눌 주제가 관상동맥 우회술인데 이 우회술이 어떤 방법의 치료법인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교수님. 관상동맥 우회술은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관상동맥은 동맥의 이름입니다. 우회술은 우회하는 도로를 낸다는 뜻입니다. 관상동맥 우회술은 막힌 혈관 부위를 우회하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주는 수술입니다. 현재 우회로로 사용되는 혈관은 인공혈관이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가지고 있는 본인 혈관을 채취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 사용하는 혈관을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눴습니다. 동맥이냐 아니면 정맥이냐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주로 사용 가능한 혈관은 가슴 안쪽에 있는 내흉동맥이라는 동맥과 팔에 있는 요골동맥, 다리에 있는 복제정맥 같은 혈관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들 중에 동맥이 정맥에 비해서 장기 개통률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왼쪽 내흉동맥을 가장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는 좌전 하행지에 연결하는 방식은 매우 표준적이고 중요한 방법입니다. 심장으로 가는 혈류를 다시 충분히 확보해 주는 것이 수술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또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네. 제가 의학 드라마 정말 좋아하거든요. 오. 네. 어렸을 때는 땡닥터 아실 거예요. 아니면 최근에는 중증 어쩌고 저쩌고. 네. 너무 달고 살아서 너무 제가 재밌게 의학 봤죠. 정보 너무 집중해서 봤는데 음. 이런 의학 드라마 보면 수술 장면 나오는데 심장 수술하는 거 보니까 이 심장을 멈추고 수술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아까 그 의학 드라마 중증 어쩌고 네. 이제 중증 외상센터 뭐 그런 드라마를 네네네. 얘기하는데 저도 건강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드라마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면 눈여겨 보게 네. 되는 것도 같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이제 심장을 멈추지 않는 그런 관상동맥 우회술이 되겠습니다. 어머나. 교수님, 심장을 멈추지 않고 이렇게 우회술을 하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오. 예, 가능합니다. 네. 네. 가장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전통적인 수술법은 인공 심폐기를 사용하여
심장을 완전히 멈춘 상태에서 수술하는 방식입니다. 관상동맥의 경우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심장 표면에 존재하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심장을 멈추지 않고도 충분히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무심폐기 관상동맥 우회술입니다. 즉 오프펌프 수술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 인공심폐기를 사용하지 않는 무심폐기 관상동맥 우회술이 많이 시행되어지고 있고 특히 환자 상태에 따라서 이 방법이 더 안전하고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어. 그러니까 심장이 이렇게 뛰는 네. 그 상황 상태에서. 가운데 수술을 네. 한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야 정말 놀랍기도 하고요.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상상만 하는데도 네. 제가 막 다 손이 떨리고 그러니까요. 네.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요. 아니 굉장히 숙련된 기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인공 심폐기를 사용하지 않고 이 심장이 두근두근 바운스 하면서 수술을 하는 게 어떤 장점이 좀 있을까요? 이런 인공심폐기의 단점을 줄이기 위해 개발된 방법이 바로 무심폐기 관상동맥 우회술입니다. 네. 무심폐기 관상동맥 우회술의 가장 큰 장점은 인공심폐기를 쓰지 않음으로 해서 그와 관련된 전신염증 반응이라든지 출혈, 장기에 있을 수 있는 합병증들을 줄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네. 특히 이런 경험 많은 수술팀이 시행할 경우 고위험 환자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고 최근 미국 흉부외과 발표한 데이터에서도 숙련된 외과 의사가 시행한 무심폐기 관상동맥 우회술은 술 후에 합병증 감소와 연관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만 정교한 기술이 필요한 수술이기 때문에 경험 많은 수술팀, 마취과 팀이 시행되어져야 합니다. 네. 환자의 회복과 예후가 훨씬 더 좋아진다고 하니까 더더욱 이 수술법이 참 궁금해집니다. 네. 무심폐기 관상동맥 우회술. 어떻게 수술이 이루어지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몇 가지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상행대동맥을 조작을 최대한 피하게 되는 것. 그리고 개통력이 우수한 동맥도관을 위주로 관상동맥 우회술을 시행하는 것. 대동맥 조작을 피하는 방법으로는 인공심폐기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개통률 또는 장기 사용이 우수한 좌측 내흉 동맥을 필수적으로 반드시 사용하고 동맥도관이 정맥도관에 비해 장기 개통률이 우수하기 때문에 모든 혈관 연결을 동맥도관을 위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맥도관으로 좌측 내흉 동맥뿐만 아니라 우측 내흉 동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측 내흉 동맥을 사용하여 좌측에 있는 관상동맥에 연결하는 수술법이 장기적으로 개통률이 우수하고 재시술률이 낮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심장을 멈추지 않는 관상동맥 우회술, 실제로 수술이 이루어지는 과정도 참 궁금해지는데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좀 소개해 주시죠. 일반인 분들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중혈관 질환이기 때문에 95% 환자에서 이 가운데 정중 흉골 절개술이라 하는 가슴 중앙을 열고 우회술에 사용되어지는 혈관을 채취하는 단계, 혈관을 연결하는 단계, 네. 연결된 혈관을 평가하는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수술할 부위, 즉 타겟이 되는 혈관 부위는 움직이지 않고 나머지 부위는 수술 중에도 계속 뛰는 상태로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이때 경험 많은 마취과 선생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술할 부위만 움직이지 않게 하는 특수 기구가 필요한데요. 이것을 스테빌라이저라고 합니다. 이 기구를 이용하여 심장 타겟 부위를 안정화해서 움직임을 최대한 줄인 뒤에 혈관을 연결하게 됩니다. 네. 네. 이렇게 준비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네. 정말 수술하는 내내 네. 심장이 정말 팔딱팔딱 뛰고 있네요.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네. 실제 저희가 수술 과정까지 함께 두 눈으로 확인을 해봤는데 예. 수술 중에 혈관 문합 과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확인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수술 연결 부위를 먼저 눈으로 확인을 합니다. 모양이 이상하거나 출혈이 없는지 확인을 한 후에 이상이 없을 경우 연결한 혈관으로 실제 혈류가 잘 흐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장비를 사용하게 됩니다. 연결 부위의 혈액의 흐름과 저항을 확인해서 혈류가 충분히 잘 가고 있는지 즉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관상동맥 우회술이 심장을 뛰게 하면서 하는 관상동맥 우회술이 상당히 세심한 과정을 거쳐서 수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수술이 다 끝난 다음에는 이후에 어떤 그 회복 과정도 참 중요할 것도 같은데 환자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회복 과정을 거치게 될까요? 보통 수술이 종료가 되면은 수술 직후에는 환자분은 중환자실에서 집중 관찰을 하게 됩니다. 상태가 안정이 되면은 일반 병실로 옮겨서 회복하게 되는데요. 저희 병원에서는 환자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인공호흡기의 조기 이탈, 조기 식이, 조기 보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술 3시간 후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이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공호흡기 이탈 후 6시간 이후에는 조기 시기를 시행하고 다음 날부터 재활의학과 선생님들의 도움하에 조기 보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빠른 진행이 환자의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일반 병실로 옮기고 90%의 환자분들은 일주일 정도의 회복 기간을 거쳐 퇴원이 가능해집니다. 퇴원 전에 심장 기능과 회복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심장 초음파, 관상동맥 CT를 촬영하여 수술이 문제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이후에도 외래를 통해 약물 치료를 지속하셔야 합니다. 네, 이제 수술과 치료를 통해서 회복이 잘 됐다고 하더라도 우선 한번 관상동맥이 막혔던 환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주의하거나 조심하거나 지켜야 될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 좀 어떤가요? 수술이 끝났다고 치료가 종료된 것은 아닙니다. 약을 꾸준히 드셔야 되고요. 네. 금연이라든지 절주 등의 생활 습관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혈압, 당뇨, 고콜레스테롤증이 있다면은 그것을 잘 관리하셔야 하고요. 무리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운동량을 조금씩 늘리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권고되는 운동량은 중간 정도의 강도라면은 중간 정도 유산소 운동은 주당 150에서 300분 정도를 하시는 게 권고되고 있고요. 고강도 유산소 운동은 일주일당 75분에서 150번 정도로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컨디션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운동량을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방문한 외래 환자분의 경우에는 수술 후에 3개월부터 골프 치는 게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골프 치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관상동맥 우회수를 받은 후에 뭐 합병증이나 재발이 없는지도 참 궁금합니다. 어떤가요? 어떤 치료든 간에 합병증이 제로일 가능성 있는 치료는 없을 것입니다. 출혈, 부정맥, 감염, 뇌졸중, 신장 기능 저하 등의 합병증이 생길 수 있고요. 수년이 지나면 일부 연결된 도관이 원래 혈관과 같이 병이 진행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환자에서 잘 시행된 수술은 증상 개선과 더불어 예후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이후 생활 습관 관리와 약물 치료를 잘 지속한다면 좋은 상태로 오래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영남대학교 병원에서는 2025년도에 시행된 132개의 관상동맥 우회술에서 약 90% 이상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무심폐기 관상동맥 우회술이 시행되었고 이는 대부분 환자에서 안전하게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합병증 발생률도 약 1% 내외로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나이를 한 해 한 해 먹다 보니까 네. 중년의 나이에 접어드니까 심장 건강에 대해서 항상 염려스럽고 신경도 많이 쓰게 되는데 오늘 이 방송이 좋은 의료 정보가 또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심장을 멈추지 않는 관상동맥 우회술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 교수님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관상동맥 질환은 갑자기 발생하는 병이 아닙니다. 사실은 오랫동안 혈관 노화와 잘못된 생활 습관의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슴 통증이 있거나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답답하시다면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꼭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치료는 약물, 스텐트 시술, 수술 중에 어느 하나가 무조건 좋다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에게 가장 맞는 방법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장외과 의사로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술이란 말만 들어도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특히 가족분들이 그러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수술이 과거처럼 위험한 치료가 아닙니다.
최근에는 기술 발전으로 수술의 안정성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두려움 때문에 미루기보다는 전문의와 상의하에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그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혔을 때 최신 수술법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건 참 다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전에 늘 관리와 예방이 참 중요하니까 혈관 건강 항상 신경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영남대학교 심장혈관 흉부외과 민호기 교수님이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두 분도 수고 많았습니다. 건강하세요. 네.